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크리에이터 유튜브 진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시의 맛을 알려주는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먹고 사느라 바쁜 우리들에게 시는 나와 다른 세계,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즐기는 것,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것 등으로 여겨졌을 텐데요. 그랬던 인식을 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해주는 책입니다. 시를 잊은 그대에게 라는 책으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죠. 시 소믈리에 정재창 교수님의 짠!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입니다. 시들이 우리가 인생의 난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책은 그 진리를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들, 부딪히게 되는 벽 앞에서 자기계발서처럼 팩트 폭행을 해서 동기부여를 일으키거나 에세이처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방식이 아닌 나 자신과 대화하게 하고 내려놓게 만들고 평온함을 줍니다. 나답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게 바로 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겪어야 할 과제들 7가지 테마에 2코스씩 모두 14가지의 인생 여정에 대한 강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14가지 강의 주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7가지 테마 중 첫 번째는 밥벌이입니다. 그 속에 생업, 노동이라는 주제의 강의가 있고요. 두 번째 테마는 돌봄입니다. 그 속에 아이, 부모라는 강의. 세 번째 테마는 건강. 그 속에 몸, 마음이라는 주제의 강의. 네 번째 테마는 배움이고 그 속에 교육과 공부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5번째 테마는 사랑이고요. 그 속에 열애와 동행이라는 강의가 있고 6번째 테마는 관계,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 주제의 강의. 마지막 7번째는 소유라는 테마고 그 속에 가진 것, 잃은 것이라는 주제의 강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 강의 주제들만 보고 어떻게 이렇게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테마들만 모아놓을 수가 있지? 라고 감탄을 했는데요. 정말 하나하나 다 빼지 않고 너무 다 중요한 문제들이어서 다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상 그럴 순 없으니 가장 인상 깊었던 그리고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었던 주제의 강의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공감할 것 같은 그 주제의 강의를 뽑아서 정리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 강의들을 낭독과 함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노동은 우리 모두의 과제일 텐데요. 사실 우리는 노동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동을 왜 해야 하지? 그 일을 왜 해야 하는 거지? 이런 질문을 받거나 하진 않잖아요. 왜냐면 이유가 너무 명확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먹고 사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해요? 남들 다 하는데 나도 해야지. 이런 당연한 인식들 때문에 우리는 왜 일을 해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그런 이유들은 생각하지 않은 채 일하는 기계가 되어 밤낮으로 노동을 하고 그러면서 점점 나를 잃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노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저자는 이 테마에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생업을 대하고 노동을 해야 할지 시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책 속에 나와 있는 질문인데요. 하나 드려볼게요.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일주일에 가장 불행하다고 여기는 요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월요일? 화요일? 2019년 서울대 행복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목요일이 가장 행복감이 낮고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날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 결과를 이렇게 분석하는데요. 목요일에 스트레스는 최대치로 쌓여져 있는데 토요일에 희망을 걸기엔 아직 하루나 더 남았다는 것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동메달리스트가 은메달리스트보다 불행한 것처럼요. 이렇게 행복은 희망이랑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또 행복도가 항상 언제나 높게 나오는 특정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입니다. 너무 당연한 결과 같은데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우리는 밥벌이가 지겹긴 하지만 우리가 밥벌이는 지겹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꾸역꾸역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뭐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긋지긋한 밥벌이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은 다르죠. 지금 이 청년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는 1997년 외환위기에서 비롯된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외환위기가 생존을 위한 무한 경쟁 시스템으로 사회 구조를 바꿔놓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1990년대생들은 이 경쟁 체제 속에서 정말 한시도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입시나 취업에서 공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현실이 되었고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아야 한다면 그럼 희망은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저자는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 속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줍니다. 이 모든 일은 영웅주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성실성의 문제입니다. 아마 비웃음을 자아낼 만한 생각일지도 모르나 페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입니다. 내 경우로 말하면 그것은 자기가 맡은 직분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밥벌이라 하더라도 밥만 벌어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일에서 가치를 느끼게 되면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이국종 교수의 책 골든아워 서문에서도 자신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이거나 각별히 책임감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직업의 본질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지키고 있는 것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뭐 소명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의사나 소방관 뿐만 아니라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직업과 직분의 본질을 지키며 사는 것, 그런 세상은 너도 나도 살만한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만 직업의 본질이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마, 허은실. 타인의 손에 이마를 맡기고 있을 때 나는 조금 선량해지는 것 같아 너의 양쪽 손으로 이어진 이마와 이마의 아득한 뒤편을 나는 눈을 감고 걸어가 보았다. 이마의 크기가 손바닥의 크기와 비슷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가난한 나의 이마가 부끄러워 뺨 대신 이마를 가리고 웃곤 했는데 새미채 흰밤이었다. 어둡게 앓다가 문득 일어나 벙어리처럼 울었다. 내가 오른팔을 이마에 얹고 누워 있었기 때문이었다. 단지 그 자세 때문이었다. 이렇게 혼자 앓다가 잠이 들었는데 문득 깨어나 보니까 내 자세가 혼자 내 방에서 이렇게 아픈데 누워있는 이 내 모습이 너무 처량해서 슬펐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부 다 혼자고 고독하기에 직업이라는 형태로 나의 부족함을 서로 메꿔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직업의 본질은 사람들이 모두 같이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로 누군가의 이마를 덮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업의 본질입니다. 자, 이렇게 내 업의 본질을 지켜 사는 것으로 행복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다음 노동이라는 테마의 강의에서 조금 더 행복에 다가가 보도록 할게요. 노동하면 따라오는 게 바로 워라벨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일과 삶을 이렇게 분리하죠. 목수일 하면서는 즐거웠다. 송경동. 보슬비 오는 날, 일하기엔 꿉꿉하지만 제끼기엔 아까운 날. 한 공수 챙기러 공사장에 오른 사람들. 딱딱딱 소리는 못질 소리. 철그렁 소리는 형틀 발라시 소리. 2인치 대못 머리는 2번에 박아야 하고 3인치 대못 머리는 4번에 박아야 답이 나오는 생활. 손으로 일하지 않는 내가 머릿속에 쌓고 있는 세상은 얼마나 허술한 것이냐고 한 뜸 한 뜸 손으로 쌓아가지 않은 어떤 높은 물질이 있느냐고 물렁해진 내 머리를 땅땅땅 치는 소리.
이 시는 손으로 일하지 않는 정신 노동을 폄하한 시가 아니라 한 뜸 한 뜸 쌓아 올리는 목수에 비해서는 허술한 것이 아니냐. 목수의 망치 소리가 경정처럼 들린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정직한 노동은 창조의 기쁨과 연결되는 것이고, 본래 인간은 힘든 노동 속에서도 숭고한 의미를 찾고 기쁘게 즐겁게 노동을 해온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노동이란 원래 그런 것이었는데 노동과 삶이 분리가 되고 노동이 소외되면서 노동의 가치는 퇴색되고 심지어 고통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저 돈 벌어 생계 유지하는 수단으로요. 이런 분리로 인해서 우리가 꿈, 목표를 이야기할 때 직업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의사, 변호사, 선생님, 공무원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런 꿈들은 보통 20, 30대면 이룹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꿨던 그 꿈이, 그 목표가 생각보다 되게 빠른 시기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 다음은요? 내가 가진 기술로 노동하며 돈 벌며 생계를 이어나가면 그만일까요? 이 책에서 제 마음을 때린 문장이 있었어요. 우리의 꿈은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여야 할지 모릅니다. 의사, 교사, 회사원, 공무원 이런 명사가 아니라 예를 들면 존경스러운 교사 이런 것들이요. 교사라는 이 명사의 목표를 이루는 건 30대면 이룰 수 있지만 그 앞에 존경스러움을 붙이는 순간 가야 할 길은 아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평생 애써도 존경스러운 교사가 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교사가 그냥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교사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보다는 멋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죠. 일은 그저 일이고 내 행복은 퇴근 후 내 일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생각은 내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삶이라는 게 내 여유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일과 여유, 이 두 가지의 조화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일도 인생이고 삶도 인생이고 정말 인생을 사랑하는 자는 이 둘 중에 그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편애하지도 않는다는 거.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 저는 요즘 이 말 정말 많이 하는데요. 건강해야 밥벌이도 하고 애들도 키우고 사랑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30, 40대가 되면 좀 내 몸이 여기저기 아프니까 몸은 조금 챙기는 것 같은데 대부분 마음 건강은 놓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테마인 건강의 마음 주제의 강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사회의 계층 간의 갈등을 그렸잖아요. 근데 저자는 이 기생충에 나온 상하 분리, 이 공간의 분리를 우리 마음의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프로이트의 개념에 따라서 지상, 반지하, 지하는 각각 의식, 전의식, 무의식 또는 초자아, 자아, 이드 이렇게요. 지하에 있는 이드는 쾌락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원초적 본능, 삶의 본능인 에로스와 죽음의 본능인 타나토스가 함께 잠재해 있는 생존욕, 폭력, 욕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드와 초자아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애쓰고 있는 게 바로 자아고요. 이렇게 마음속 깊은 곳, 이드가 있는 내 마음속 깊은 지하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자격지심이 있고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초자아는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요. 그렇게 지하에 있는 이 아이를 외면하고 거부하려고 애쓰죠. 군집, 이혼, 세계에 검열당하고 나에게 외면당해 잉태되지 못한 감정들이 모여 내밀이 일으키는 데모. 누군가는 그것을 우울이라 불렀다. 이따금 정당하기도 했다. 이 시에서 검열은 주변 사람들의 눈치입니다. 우리는 늘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느라 나의 슬픔을 외면하고 또 자제했죠. 근데 저자는 감정은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감정은 다 소중한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지하실에 가두어 놓고 검열하고 외면했다고요. 이런 행위들이 우리를 스스로를 더 우울하게 만들었던 건 아닌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찰리 채플린의 명언인데요. 우리네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멀리 있는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잘 살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희극이고요. 엄청 가까이서 보는 이 나는 비극인 겁니다. 나의 삶도
좀 거리를 둬서 이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 멀찍이서 바라보는 그 지혜도 필요하다고 해요. 그게 바로 여유입니다. 자신이나 타인에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도 말고 조금 우울할 수도 있고 조금 못할 수도 있다고요. 이게 대충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목표나 결과에 너무 얽매이지 말되 다른 이들에게 감사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만큼의 최선을 다하는 삶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테마는 관계입니다. 요즘 시대의 관계 하면 SNS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 잘나 보이는, 더 잘생기고 더 멋있고 훨씬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봐야 하고 그들과 나의 삶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나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과연 피하는 것만이 답일까요? 리플리 증후군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거나 출세하고 싶은 욕망이 강한데 그럴 만한 환경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상습적으로 거짓을 더하다가 결국 본인도 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 이르고 급기야 자신이 한 거짓말이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인격장애를 말합니다. SNS 환경은 이런 리플리 증후군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정말 좋은 환경인데요. 이 환경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페르소나, 방탄소년단. 나는 누구인가 평생 물어온 질문. 아마 평생 정답은 찾지 못할 그 질문. 나란 놈을 고작 말 몇 개로 답할 수 있었다면 신께서 그 수많은 아름다움을 다 만드시진 않았겠지. How you feel? 지금 기분이 어때? 사실 난 너무 좋아. 근데 조금 불편해. 나는 내가 개인지 돼지인지 뭔지도 아직 잘 모르는데 남들이 와서 진주 목걸이를 거네. 칵퇴. 예전보단 자주 웃어. 소원했던 슈퍼히어로. 이젠 진짜 된 것 같아. 근데 갈수록 뭔 말들이 많어. 누군 달리라고, 누군 멈춰 서라 해. 얘는 숲을 보라고, 걔는 들꽃을 보라 해. 내 그림자, 나는 망설임이라 쓰고 불렀네. 걘 그게 되고 나서 망설인 적이 없었네. 무대 아래든 아님 조명 아래든 자꾸 나타나. 아지랑이처럼 뜨겁게 자꾸 날 노려보네. My name is R. 내가 기억하고 사람들이 아는 나. 날 토로하기 위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나. 난 날 속여왔을지도 뻥쳐왔을지도 벗 부끄럽지 않아. 이게 내 영혼의 지도. Dear myself. 넌 절대로 너의 온도를 잃지 마. 따뜻히도 차갑게도 될 필요 없으니까. 가끔은 위선적이어도 악의적이어도 이게 내가 걸어두고 싶은 내 방향의 척도. 내가 되고 싶은 나. 사람들이 원하는 나. 네가 사랑하는 나. 또 내가 빚어내는 나. 웃고 있는 나. 가끔은 울고 있는 나. 지금도 매분 매순간 살아 숨쉬는 페르소나. 저자는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리플리 증후군이 될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페르소나, 즉 가면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리플리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역할에 맞는 가면,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야 하는데 페르소나는 그 가면이 리플리 증후군처럼 가짜나 사기, 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배역을 충실히 임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이죠.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리플리는 타인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페르소나는 자신이 기준이 된 겁니다. 김도언, 세속도시의 시인들 중에서 내가 만난 시인들은 하나같이 다른 시인을 의식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그려가고 있는 좌표에 충실할 뿐 다른 이들의 동선을 염탐하지 않더라는 것이다. 당연히 누구와 비교되는 것도 마뜩찮아 있다. 그것은 부단히 자기 부정과 자기 갱신을 감행해본 자들이 가다은 자유로움 같은 것으로 여겨졌다. 자, 이렇게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나를 기준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아웃사이더 테마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동락당, 조정권.
동락당 대월루는 벼랑 꼭대기에 있지만 옛부터 그리로 오르는 길이 없다. 누굴까? 저 까마득한 벼랑 끝에 응거하며 내려오는 길을 부셔버린 이. 내려오는 길까지 부셔서 그렇게 온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냈던 그 사람. 우리는 외로움이 싫어서 너무 괴로워서 끊임없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소통하려고 하죠. 그런데 왜 가장 소중한 나와 자신과는 소통하거나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을까요?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즐거움입니다. 고독의 즐거움은 한 번에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외로움의 고통을 끊임없이 극복하다 보면 고독이라는 즐거움으로 어느새 승화되고 그 시간에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오로지 나만 생각할 수 있는 곳, 그 시간, 그 안에서 나를 기준으로 내 세계를 구축할 수 있고 거기서 자유가 나온다고 합니다. 세상의 주인인 인싸들이 이 세상을 바꾼 것 같지만 새로운 세상은 세상의 중심에서 벗어나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 더 다가간 것 같나요? 이 내용들이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시와 문학이 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가이드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느끼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테마들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